중국이 독자 기술로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함의 최근 기동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취역한 산둥함은 그동안 중국 황해와 대만 해협 인근에서 무기, 장비 성능 훈련을 해왔다. 28일 관영 중국중앙TV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산둥함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항공지원, 손실 제어, 긴급 대응 등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라이준 산둥함 함장은 무기 성능 등 실전에 초점을 맞춰 훈련했다면서 사람과 장비의 융합을 강화해 항모 전투력 향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진서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산둥함이 취역 1년도 안 된 만큼 여전히 장비 성능을 시험하고 함정의 운용과 훈련을 강화하는 기초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항공기와 다른 함정, 그리고 다른 항모전단과의 협동훈련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올 연말 산둥함의 모든 전투 준비가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산둥함 공개는 미국이 대만에 첨단 무기를 연이어 판매하는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18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23억 7천만 달러어치 무기 판매를 추가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중국군은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기도도 분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필요한 조처를 해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 과정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중국 남부 하이난성 산야의 해군 기지에 배치된 산둥함은 유사시 대만과 남중국해 해역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치안 부단대학 대만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중국 본토와 대만,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신뢰가 매우 낮다면서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행정부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화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부연구원은 중국 본토가 대만에 대해 경제적 제재나 봉쇄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는 상황을 준전쟁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준전쟁 상태가 아닌 적대적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전쟁 상황이 될지 진짜 전쟁이 될지는 대만과 미국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 부문에 접목하기 위해 박차를 가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비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4일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AI 기술을 인민해방군에 적용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AI 기술의 군사화를 가속함에 따라 주변국들도 중국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무기 획득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연구원은 주변국, 특히 일본이 인민해방군에 대응하기 위해 AI 군사작전과 관련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인민해방군에 대한 억지력을 위해 추가적인 무기를 획득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맥쿼리대의 베이츠 길 교수도 만일 중국이 AI를 활용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게 되면 동북아의 잠재적인 상대국들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생긴다면서 이는 이 지역에서 공격 및 방어 무기 군비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군사화 수준은 아직 세계 최강인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 분야의 AI 기술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군사화 능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군사의 진흥화를 천명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제19차 당대회에서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경제, 사회, 군사 영역의 인공지능화를 공식화했다.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1세기 중반에 세계 인류 군대의 전면적 건설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핵심 수단이 군사의 지능화다. AI를 비롯해 빅데이터,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등을 토대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작전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AI와 무인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연구소 2곳을 설립한 바 있다. 맥쿼리대의 아담리 중국연구원은 AI의 도움을 받는 시뮬레이션과 작전은 인민해방군의 훈련과 전투 태세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보도 AI로 대표되는 미래전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등 인공지능 군사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해방군보는 작년 11월 적의 목표물을 탐지해 자동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해방군보는 미래의 지능전에 대해 육상전, 해상전, 공중전, 사이버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소개하면서 AI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 개발에 그치지 않고 AI를 군사 전략이나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리밍하이는 지난 1월 해방군보에 AI를 활용한 알고리즘 게임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알고리즘 게임은 전장에서 무엇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는 미래전에서 알고리즘의 이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전장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투의 최적화 방법을 혁신하고 이에 따라 전쟁 전 승리라는 궁극적인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로도 못 막는 극초음속 둥펑-17 중 대만 향해 배치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이 천안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남동부 해안의 미사일 기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신의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며 둥펑-17 초음속 미사일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배치된 구형 미사일인 둥펑-11과 둥펑-15를 점차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둥펑-17 공개 당시 사드 방어 어렵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탑재했다. 최대 사거리는 2500km이다.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둥펑-17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공개 당시 중국 관영 언론은 둥펑-17은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북아시아가 공격 범위라고 밝히며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방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내놓고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동남부 지역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동아시아 군사전문지 간화 디펜스 리뷰 편집장 안드레이 창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푸젠성과 광둥성의 모든 로켓 미사일 여단이 완전 무장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동부와 남부 전장 사령부의 일부 미사일 기지는 최근 몇 년 동안 2배로 커졌다며 대만을 목표로 한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SCMP에 말했다.
또 중국군이 대만 공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 S-400 트리움프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은 최대 600km 떨어진 곳에서 항공기는 물론 미사일과 드론까지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중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왔다. 대만도 미국에서 신형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래미알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푼 대한미사일과 함께 MQ-9 리퍼, 공격용 드론 등이 언급됐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주펑련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14일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당난 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힘은 못 헤아리고 강자의 맞섬에 비유하며 대만 민중에게 크나큰 재앙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3일 상륙작전을 맡는 광둥성 남부 해병대 기지를 방문해 전쟁을 언급하며 긴장을 끌어올렸다. 시 주석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전쟁 발언 다음날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는 대만의 협에 구축함을 파견하는 등 이 지역에서의 미중 군사 갈등도 점점 고조되는 상태다. 이에 맞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남중국 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15일 밝혔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 함인 존 맥케인함도 지난 12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가가함과 이카즈치함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11월 대선 시간표에 맞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다. 미국 해군 차관을 지낸 세스 크롭시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7일 의회 전문지 더힐에 미국 선거일이 대만에는 위기가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이날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대편에서 이의 제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권력 이양 위기에 휩싸인 미국이 큰 힘의 갈등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중국의 11월 3일보다 더 좋은 공격 순간은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과 퇴역 제독인 제임스 윈필드도 지난 8월 해군대학 저널에 실은 글에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1일 전후에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새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사결정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거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도 취약하다. 미국이 자기 돈으로 들여온 사드는 중국과 국내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뒤늦게 성주에 설치되었지만 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 한국의 산불 정책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없는 미국이 최근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지리적 운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을 하고 있다지만 말 그대로 궁여지책이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완성까지 요원하다.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통해 빛의 속도로 식별해 요격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의 MD를 통합해야 하나. 한국의 안보보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국내 정치 세력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거부는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믿을 건 미국의 핵능력과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대량 보복하는 응징뿐이다. 문제는 미국의 능력보다 의지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동맹에 대한 의지, 미군 전진 배치 전략, 확장 억제의 기술적 정보 공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발언을 보면 과연 동맹을 중시하는지 모호하다. 적보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하려고 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의 발언은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동맹국을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태지역 내한 미역할 분담에 관심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는 역할 분담을 포기한 대신 한국의 재정적 기여만을 강조하는 심각한 상황이 부닥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전진 배치 전략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해외 주둔 미군을 본국으로 불러들인 다음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해외 사태 발생 시 압도적 수송 능력을 통해 개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가 재선되면 이러한 역의 균형 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전진 배치 전략의 경우와 역의 균형 전략이 작동할 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이 대량 응징 보복을 할 것이라고 북한의 확신을 주긴 힘들다. 한국, 미국의 북핵 억제책 공유해야. 마지막으로 확장 억제의 작동에 관해 한미 양국 간 기술적 공유가 미약하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북한 핵을 억제할지 기술적 공유가 거의 없다. 미국을 믿으라란 말만 믿고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냉전 초기 영국과 프랑스가 자치 핵무장에 나선 것은 미국의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안보 전략상 동맹국에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술적 비밀주의를 과도하게 고집한다면 확장 억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진보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북한과의 협력만을 강조한다면 전략적으로 안이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는 신뢰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 모두 초당적 자세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북한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 핵우산 대체할 미사일 곧 나온다. 군에서 차세대 전투기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려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미사일이 극초음속 유도탄이다. 군은 지난해 초음속 유도탄 개발을 결정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적용시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배경은 우선 북한이 최근 신형 무기 4종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어 전략적인 억제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도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대함미사일은 마하 0.5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2.5, 극초음속 유도탄은 마하 5.0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 속도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뾰족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갖는 이유다. 일본도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은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 간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보유한 랴오닝헌 등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바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트위터에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적었다.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장착한다. ALCM은 3대 핵우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ALCM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다. B-52가 보유한 핵한두 탑재 순항 미사일로는 사거리 3,000km의 AGM-129가 있다.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에 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다. 군은 ALCM을 포함해 총 13종의 무기를 KF-X에 장착할 예정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무기 등이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제품이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미사일이다. 미국산 미사일 7종류는 정밀유도 폭탄 6종과 바람 수정 확산탄이 포함됐다. 미국 보잉사의 대표적인 정밀유도 폭탄은 JDAM이다. JDAM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드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 폭탄이며 GPS와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주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미국에서 성능 개량 중인 AGM-88이 미사일과 사거리를 늘린 하푼대함 미사일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ALCM 외에도 다양한 국산 미사일이 장착된다. MK-82, MK-84 폭탄,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이 해당된다. MK-82, MK-84 폭탄은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전 투하를 지시한 재래식 항공폭탄으로 유명하다. 주로 적이 벙커나 경납고와 같은 은폐된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할 때 사용된다. KGB로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은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유도 무기이다.